아냐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은 30년 전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아냐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하고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홀로 그녀를 키우신 일, 가난을 이유로 아냐를 무시하던 스베틀라나 모녀, 그리고 운명처럼 만나 미국 유학을 도와주신 보리스 할아버지까지. 아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3층. 그녀가 살던 집 앞에 멈춰섰다. 문은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어릴 적 기억 속 그 문 그대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여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아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안나 미하일로브나라고 합니다. 잠시 둘러봐도 될까요? 여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아냐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다. 아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복도, 작은 부엌, 그리고 내바강이 내려다 보이는 낡은 창문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이 집에서 행복한 추억이 많아요. 아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자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아냐를 바라보았다. 안 됐군요. 저는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괜찮아요. 아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와봤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아냐는 집을 나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아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때 누군가 아냐의 이름을 불렀다. 아냐, 안나, 미하일로브나. 아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바딤? 아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바딤,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말이야. 바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널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다. 바딤은 아냐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난 친구였다. 그는 건축학을 전공했고 아냐와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까워졌다. 바딤은 아냐에게 남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아냐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넌 어떻게 여기에? 아냐가 묻자 바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사실 너희 회사에서 이 아파트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했어. 너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냐는 깜짝 놀랐다. 정말? 그게 정말이야? 바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바딤은 아냐를 이끌고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작은 공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네와 미끄럼틀은 모두 녹슬고 부서져 있었다. 이곳을 어떻게 바꿀지 구상해봤어. 바딤은 주머니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아냐에게 보여주었다. 스케치북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그려져 있었다. 푸른 잔디밭, 형형색색의 꽃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 정말 멋지다. 아냐는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해. 이런 정원을 만들 돈이 있을까? 걱정 마. 바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 돼.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아냐가 묻자 바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음... 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잖아. 네가 이 아파트 사람들을 설득해주면 좋겠어. 이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말이야. 아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바딤의 말대로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었.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그녀는 뛰어난 프레젠테이션 능력으로 교수님과 학생들을 사로잡았. 좋아. 아냐는 결심한 듯 말했다. 한번 해보자. 그날 이후 아냐와 바딤은 함께 아파트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냐는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했다. 바딤은 아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예산을 조정했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을 반대했고 시공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자재를 아끼려고 했다. 하지만 아냐와 바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공사를 압박하여 결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낡은 건물은 깨끗하게 도색되었고 좁은 골목길은 넓고 쾌적한 산책로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냐가 살던 3층 집이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한 것이었다. 도서관 개관식 날, 아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서관 한가운데에 서서 책으로 가득 찬 서가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슬픈 과거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아냐, 정말 수고 많았어. 바딤이 다가와 아냐의 어깨를 다독였다.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아냐, 바딤. 아냐는 고개를 저었다. 네,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아냐의 이름을 불렀다. 안나 미하일로브나. 아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스베틀라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스베틀라나? 아냐는 놀란 목소리로 안나, 정말 오랜만이야. 스베틀라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파트가 정말 멋지게 변했더라. 특히 이 도서관 정말 마음에 고마워. 아냐는 짧게 대답했다. 저기? 스베틀라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예전에 내가 너에게 못되게 굴었던 거 정말 미안.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아냐는 스베틀라나의 사과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스베틀라나가 평생 자신에게 사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 괜찮아. 아냐는 덤덤하게 말했다. 이미 다 지난 일. 그래도 스베틀라나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정말 용서해. 아냐는 스베틀라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 용서할게. 아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 스베틀라나는 아냐의 말에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였. 정말 고마워. 아냐는 스베틀라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 개관식이 끝나고 아냐는 바딤과 함께 네바강변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 아냐가 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 나도 그래. 바딤이 말했다. 그리고 너와 함께여서 더 행복했어. 아냐는 바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바딤, 나도 너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 아냐는 수줍게 고백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했을 거야. 바딤은 아냐의 손을 꼭 잡았다. 아냐, 널 사랑. 아냐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널 사랑해, 바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다음 날 아침, 아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을 준비했다. 오늘은 그녀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아냐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그녀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냐는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냐는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다시야 그녀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엄마? 아냐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지. 다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한다며? 축하한다, 우리 딸. 고마워요, 엄마. 아냐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시아는 아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그러게요. 아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 이제 그만 울고. 다샤는 아냐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오늘은 네게 아주 특별한 날이잖니. 네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고마워요, 엄마. 아냐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다샤는 아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 앞날을 응원한다. 우리 딸. 네, 엄마. 아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다샤는 아냐에게 손을 흔들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나갔다. 아냐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열심히 살자.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아냐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아냐는 모스크바 근처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은 그녀의 할머니, 클라부디아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었다. 아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다. 어느 날 저녁 아냐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클라부디아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 아냐,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할머니, 아냐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 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란다. 클라부디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편지 한 통을 맡기셨단다. 언젠가 내게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아냐는 깜짝 놀랐다. 편지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 클라부디아 할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빛바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 편지란, 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 아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그 안에 든 편지를 꺼냈. 사랑하는 나의 딸. 아냐의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시작되었다. 아냐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 아냐,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없어도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아냐, 너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자랑이란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단다. 너는 나의 삶의 이유였고 나의 모든 것이었. 아냐, 부디 강하고 용감하게 자라렴. 세상은 때때로 너에게 시련을 안겨줄 수도 있단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너는 내 딸이니. 아냐, 그리고 꼭 기억하렴.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 곁에는 항상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의 어머니, 다샤. 그리고 너의 할머니, 클라브디아. 그리고 보리스 할아버지. 보리스 할아버지는 나의 삼촌이란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셨지. 내가 어렸을 때 그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 아냐,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보리스 할아버지는 이미 너를 찾아가셨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분을 만나거든 꼭 나의 안부를 전해드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렴. 그분은 너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아냐, 나의 사랑하는 딸. 아냐,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안녕, 너의 아빠. 미하이. 아냐는 편지를 다 읽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 할머니, 이 편지를 이제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클라부디아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이 편지를 전해주라. 아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아냐,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셨단다. 클라부디아 할머니는 아냐의 손을 꼭 잡아주었.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얼마나 기뻐하실. 고마워요, 할머니. 아냐는 간신히 입을 열었. 그날 밤 아냐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그분의 사랑을 느꼈. 다음 날 아침 아냐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했.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보리스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 아냐는 곧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바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바딤은 그녀를 응원해 주었. 잘 다녀와 아냐. 바딤은 아냐를 배웅하며 말했다. 보리스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리. 그럴게. 아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기다리고 있을게. 바딤은 아냐의 손을 꼭 잡아주었. 아냐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그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바딤의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 몇 주 후, 아냐는 뉴욕에 도착했다. 그녀는 보리스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을 수소문한 끝에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을 찾아냈. 보리스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냐는 경비원에게 말했.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경비원이 물었.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 뵈어야 합니다. 아냐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아냐를 위층으로 안내했다. 아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도착했. 보리스 할아버지? 아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누구시죠? 노인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 저는 안나 미하일로브나입니다. 아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하일의 딸임.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하일의 딸이라고? 정말? 네, 그렇습니다. 아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냐는 보리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건넸다. 보리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 미하일, 나의 조카. 보리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군. 할아버지. 아냐는 울먹이며 말했. 오, 나의 손녀딸. 보리스 할아버지는 아냐를 꼭 안아주었다. 드디어 만났군. 아냐는 보리스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그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보리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다. 그는 아냐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었다. 어느 날 보리스 할아버지는 아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냐, 너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란다. 보리스 할아버지는 아냐의 작품을 보며 말했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 아냐는 깜짝 놀랐다. 정말 저와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그래. 보리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나의 손녀딸이고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 아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 보리스 할아버지는 아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가족이란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거야. 아냐는 보리스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갔다. 그녀는 뛰어난 디자인 실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몇 년 후, 아냐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고 바딤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 아냐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 그녀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보리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아냐는 자신의 딸 소피아와 함께 네바강변을 걷고 있었다. 엄마, 저 건물은 뭐예요? 소피아가 낡은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곳은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란다. 아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지. 왜요? 소피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건... 아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야. 무슨 꿈인데요? 소피아가 재차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꿈. 아냐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다. 아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냐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고 그녀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아냐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했다. 슬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고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는 안나 미하일로브나,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었고 자신의 운명의 개척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샤는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춥고 길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새로 단장한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로수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녀의 딸, 아냐가 있었다. 다샤는 손에 쥔 낡은 사진 한 장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미하일,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아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하일은 훌륭한 소방관이었고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다샤는 그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샤는 사진 속 남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딸, 아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미하일이 세상을 떠난 후 다샤는 홀로 아냐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하지만 다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냐에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보리스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미하일의 먼 친척이었고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다. 보리스 할아버지는 아냐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다샤는 뛸 듯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딸을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아냐,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샤는 공항에서 아냐를 배웅하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네가 너무 멀리 가는 게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 마세요, 엄마. 아냐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그리고 제가 성공해서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냐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뛰어난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딴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다샤는 딸의 성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다샤는 아냐의 회사 개업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엄마 아빠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아냐는 다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분명히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다샤는 잠자리에 들기 전 미하일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우리 딸이 해냈어요. 다샤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주신 사랑과 용기 덕분에 아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사랑해요. 다샤는 눈을 감고 미하일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비록 그는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샤는 아냐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예요. 아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점심 식사라도 해요. 그래, 우리 딸. 다샤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얼른 오렴. 다샤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잠시 후 아냐가 집으로 들어왔다. 다샤는 딸을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어서 오렴. 다샤는 아냐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향했다.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거 많이 만들었어. 고마워요, 엄마. 아냐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역시 엄마 솜씨는 최고예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즐거운 식사를 시작했다. 다샤는 아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냐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저 곧 결혼할 거예요. 식사를 마칠 무렵 아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다샤는 깜짝 놀랐다. 누구랑? 바디미오. 아냐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건축가예요.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바딤이라면. 다샤는 바딤을 떠올려. 그는 아냐와 함께 아파트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젊은 건축가였다. 참 좋은 청년이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고마워요, 엄마. 아냐는 다샤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내 딸이 행복하다는데 엄마가 뭘 더 바라겠니? 다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럴 거예요, 엄마. 아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다샤는 딸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냐의 결혼식 날이. 결혼식은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다. 아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샤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감이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다샤는 아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 고마워요. 엄마, 아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다샤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행복한 건 모두 내 덕분이란다. 너는 강하고 용감하고 훌륭한 아이.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 아냐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널 사랑한다, 아냐. 결혼식이 끝나고 아냐는 바딘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 다샤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냐,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그리고 네 아빠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다샤는 다시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샤 한 여자의 어머니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고 그리고 한 여자의 친구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샤는 아냐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며칠 동안 텅 빈 집안을 서성이며 딸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아냐가 떠난 집은 조용하고 쓸쓸했지만 다샤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다. 아냐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다샤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다샤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앨범 속에는 아냐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갓난아기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까지 아냐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샤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다샤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다샤는 앨범을 덮고 현관으로 향해 누구세요? 다샤가 문을 열며 물었. 다샤, 나야. 문 밖에는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다. 바로 보리스 할아버지였다. 보리스 할아버지. 다샤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세? 자네와 아냐에게 꼭 전해줄 말이 있어서 왔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다샤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보리스 할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보리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 다샤,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네. 다샤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 나는 미하일과 함께 소방관으로 일했던 동료였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미하일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 다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그 화재 사고가 있던 날 미하일은 나 대신 현장에 투입되었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원래는 내가 갔어야 했는.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미하일에게 부탁했. 미하일은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잃은 거라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 다샤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미하일의 죽음에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신 건가요? 다샤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래. 보리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 하지만 나는 항상 자네와 아냐를 지켜보고 있었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미하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 미하일은 내게 자네와 아냐를 부탁했었. 그래서 아냐가 대학에 진학할 때 내가 도움을 준 거라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 미하일의 딸이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 보리스 할아버지. 다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왜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네, 다샤. 보리스 할아버지는 다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네. 자네와 아냐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다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여자. 그리고 나는 자네를 사랑한. 다샤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보리스 할아버지의 고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 보리스 할아버지. 다샤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알고 있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여전히 미하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네. 다샤, 자네와 아냐는 내게 새로운 가족이었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자네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 고맙네, 다샤. 보리스 할아버지. 다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 아니야, 다샤. 보리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자네들에게 빚을 갚은 것뿐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 그날 밤, 다샤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보리스 할아버지의 고백과 미하일과의 추억, 그리고 아냐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 다음 날 아침, 다샤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냐에게 전화를 걸었. 아냐, 엄마야. 다샤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내고 네, 엄마. 아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혼여행은 정말 좋단다. 아냐는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딤은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냐,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 무슨 이야기인데요? 엄마? 아냐는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샤는 보리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냐에게 털어놓았다. 아냐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 엄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냐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 그래, 나도 그랬단다. 다샤는 딸을 위로했다. 하지만 보리스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 아냐, 보리스 할아버지를 만나 뵈어야 할 것 같아. 다샤는 조심스럽게 말했.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 네, 엄마. 아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아냐와 바딤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세 사람은 함께 보리스 할아버지를 찾아갔. 보리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냐. 보리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할아버지,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아냐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 물론이지. 보리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너희 가족이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냐는 보리스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 그날 이후 보리스 할아버지는 아냐와 다샤의 가족이 되었다. 그는 아냐의 회사 일도 돕고 다샤와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 어느 날 저녁, 다샤와 보리스 할아버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 다샤, 자네에게 청혼하고 싶네. 보리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네. 다샤는 깜짝 놀랐. 나와 결혼해주겠나? 보리스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 보리스 할아버지. 다샤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여전히 미하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도 자네에게 미하일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보리스 할아버지는 다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네. 다샤는 보리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보리스 할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네, 보리스 할아버지. 다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고맙네. 다샤. 보리스 할아버지는 다샤를 꼭 안아주었다. 자네를 행복하게 해주겠네.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어느 날, 다샤와 보리스 할아버지는 함께 미하일의 묘를 찾았. 여보, 우리 왔어요. 다샤는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보리스 할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미하일, 자네에게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 보리스 할아버지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자네 딸, 아냐는 훌륭하게 자랐네. 그리고 다샤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네. 여보, 고마워요. 다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리고 보리스 할아버지께도 감사드려요. 두 분 덕분에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묘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하일에 대한 그리움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날 밤 다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앨범 속에는 미하일과 함께 찍은 사진, 아냐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보리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내 인생은 참으로 굴곡지고 파란만장했지. 다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다샤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마워요, 미하일. 그리고 고마워요, 보리스 할아버지. 당신들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샤는 두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이 기도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다샤와 보리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아냐와 바딘 부부도 자주 그들을 방문하여 가족 간의 정을 나누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냐는 엄마가 되었고 다샤와 보리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은 손주를 돌보며 또 다른 행복을 느꼈다. 할머니, 이 이야기 또 해주세요. 손녀 소피아는 다샤의 무릎에 앉아 낡은 앨범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떤 이야기? 다샤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소피아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래, 우리 소피아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해줘야겠구나. 다샤는 앨범을 펼쳐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한 소방관 할아버지가 살았단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 미하일이었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 그게 바로 이 할머니란다. 다샤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 우와, 할머니 정말 예뻐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손녀. 다샤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예쁜 딸이 태어났. 그게 바로 내 엄마, 아냐란. 엄마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소피아가 궁금한 듯 아냐는 아주 착하고 똑똑하고 씩씩한 아이였단다. 다샤는 아냐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 하지만 아냐가 아주 어렸을 때 소방관 할아버지는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 불쌍해요. 소피아는 슬픈 표정을. 그래, 아주 슬픈 일이었지. 다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냐는 서로 의지하며 그 슬픔을 이겨냈단. 그리고 그때 아주 특별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 누구요? 소피아가 궁금증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 바로 보리스 할아버지란다. 다샤는 보리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리스 할아버지는 원래 소방관 할아버지의 친구였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멀리 미국에서 살고 계셨. 그런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소피아가 재촉하듯 물었. 보리스 할아버지는 아냐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다. 다샤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할머니와도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 우와,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소피아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행복하신 거. 그럼 아주 행복하단다. 다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리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너희 엄마, 아냐를 만나게 해준 분이기도 하지.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소피아가 부러운 듯 말했다. 그래, 우리 소피아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다샤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아주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아이니까. 정말요? 소피아가 기쁜 듯. 그럼 할머니는 우리 소피아를 믿는단다. 다샤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 그때 보리스가 방으로 들어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니? 보리스는 다샤와 소피아에게 다가가며 물었. 할아버지. 소피아는 보리스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야기 듣고 있었어. 그래? 보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다샤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를 해줘? 그냥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샤는 쑥스러운 듯 말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보리스는 다샤의 손을 꼭 잡아주었. 당신과 함께라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라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저도요. 보리스.
다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소피아는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애교를 부렸다. 우리도 널 사랑한단다, 소피아. 다샤와 보리스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저녁이 되자 아냐와 바딤, 그리고 그들의 아들 미샤가 다샤와 보리스의 집을 방문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다. 엄마, 오늘 저녁 정말 맛있어요. 아냐는 접시를 싹싹 비우며 말했다. 그래, 많이 먹으렴. 다샤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미샤는 보리스의 무릎에 앉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글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보리스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소방관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세요. 미샤가 큰 소리로 미하일. 보리스는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 엄마가 해주셨어요. 미샤는 아냐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주 용감한 소방관이었다고. 그래. 네,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지. 보리스는 미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친구였다.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미샤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미샤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보리스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그만 자야 할 시간이다. 아냐는 아이들을 침대로 데려가며 말했다. 엄마, 오늘 밤은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소피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그래, 그러자. 아냐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 우리 손녀, 손자. 다샤와 보리스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다샤와 보리스, 아냐와 바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아빠,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냐는 다샤와 보리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딸. 다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도 항상 행복하고. 고마워요, 장모님, 장인어른. 바딤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래, 우리 사위도 고맙네. 보리스는 바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늦은 밤, 아냐와 바딤은 집으로 돌아갔다. 다샤와 보리스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조심히 가거라. 다샤는 아냐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네, 엄마. 아냐도 다샤를 꼭 안아주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잘 가게. 보리스는 바딤과 악수를 나누었다. 네, 장인어른. 바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냐와 바딤이 떠난 후 다샤와 보리스는 집 안으로 들어와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소? 보리스가 다샤에게 물었다. 정말 행복했어요. 다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라서 더없이 행복했어요. 나도 그렇소. 보리스는 다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신을 만나서, 그리고 아냐와 바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만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소. 저도요, 여보. 다샤는 보리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을 만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굳게 다짐했다. 그렇게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